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수현입니다. 요즘에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사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인터넷에다가 상가 매물을 올려놨나 봐요. 그런데 한 중개업자라고 속인 사기범이 전화가 와서 권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감정 비용을 줘라. 그러면 권리금 더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요, 수천만 원의 비용을 이 감정평가 비용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기범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잠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물건 거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2077-6330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께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릴 거고요. 797-0300번은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저희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대표님 진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보이스피싱 사례 흔치 않은 겁니다만 네.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했다던가 이런 분들도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심을 해봐야 돼요? 비근한 부동산뿐이 아니라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지금 피해 사례를 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가에 대한 평가액을 높게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도를 좀 높은 가격에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좀 높게 주겠다라고 해서 네. 미리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조금 이렇게 자금을 좀 미리 줘야 된다라는 거를 돈을 뜯어낸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심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든지 조금 과욕하다 보면 이렇게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사는데 조금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좀 챙기면 좋겠는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상적인 토지가 아니라 나중에 너무 과도한 미래 가치를 갖고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매도든 매수든 다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부분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을 틈타서 늘 중간에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다. 그래서 네. 항상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박 말고 중박 노려보자라고요. 그 정도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여러분들 빨리 전화 주세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아이고 애기 옆에 있나 봐요. 시청자님 네, 궁금한 네, 곳 알려주세요.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궁금한 곳 질문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여기 경기도 성남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광주 태전지구 쪽이 지금 개발이 한창 많이 돼서, 네. 그쪽으로 지금 집을 사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2년 뒤에나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전세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사서 들어갈지, 신랑이 직장이 그쪽이라서, 네네. 아니면 2년 뒤에 또 사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게 난지, 아니면 그 분양을 많이 하는 그 주변, 그러니까 분양을 안 받고 그 주변에 있는 그냥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게 난지 그게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광주 태전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어디 보신 곳이 있나요? 보신 아파트라던가? 지금 거기가 이제 2017년에 힐스테이트도 이제 분양을 하고 예. 거의 10,000세대 이상이 분양이 계속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이렇게 장원과 이렇게 그 도로도 뚫리고 전철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미 개발이 이제 되고 있어서 이미 네. 약간 집값이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이라도 사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2년 뒤에 사는 게 더 나을지 네네. 그런 거. 점검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기도 울고 일단은 메르스 때문에 집안에 항상 주로 계실 텐데요. 네네네.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우선 감사합니다. 지금 광주 태전동이에요. 네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광주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태종동의 입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네. 성남하고 연접돼 있는 곳으로 네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호재 일단은 택지지구로서는요. 네네. 전체 태전동하고 고산리 해가지고 태전 네네. 고산지구 해서 네. 이렇게 넓지가 않지 전체적으로 이제 17,000여 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이고 이미 한 5,000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000세대가 이제 태전동이고 지금 말씀하신 구역이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5구역, 6구역 그렇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3,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돼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의 시세 전망이라든지 상승 가치가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호재가 있다면 이 성남에서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역이 내년에 개통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교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도.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분양 금액이거든요. 네네. 분양 금액이 대략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복선 전철역하고 복선 전철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하고 장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은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 광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 시세가 그야말로 평당 1,100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가 조금 이것 때문에라도 가격이 올라서 지금 평당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고 좀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 즉 한 10년, 5년에서 10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략 한 뭐 32평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2억 5천 정도고요. 네. 그거보다 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 초반대 아파트가 또 많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흡입력이 있느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주 전 단계까지는 꾸준히 매수 세력이 모일 거라고는 예상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분양시장이 뜨거울 때 네네. 새 아파트의 기대감, 특히 이제 이쪽 아래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판교 분당과의 접근성, 또 이 정자에서 강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노려본다면 일단은 네. 현재 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래도 네. 집값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일단 전세 수요자입니다. 네. 그런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라면 전세 비율이 높아야 돼요. 네. 근데 이쪽 광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히 이 태전동에 차지하고 있는 이 아파트 가액의 전세 비율이 대략 한 65%에서 60%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의 평균이 70%를 감안한다면 전세 비율이 굉장히 작다. 네네. 그 얘기는 그만큼 집값으로 밀어 올리기에는 전세금부터 일단은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집값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예상한 대로 12,000세대가 들어온다 하니 분위기상으로는 오를 것 같다는 분위기에 너무 이렇게 휩싸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주 후에 좀 그때 돼서는 분양을 이쪽 같은 경우는 분양을 어디서 했냐면 판교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의 집값 대비해서 싸네라고 해서 많이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게 실수요자가 아닌 어떤 투자적인 수요자들도 많이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내놓을 물건도 많게 되거든요. 세대수가 3,000세대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작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때 가서 입주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쪽보다는 교육 환경이라 교통 환경이 더 우수한 이쪽 차라리 수지라든지 죽전이라든지 이쪽 네네. 부분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네. 기대감이지만 사실 이미 구축된 인프라, 교통, 교육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서 느껴질 수 있는 아파트 네네. 밀집촌에서의 어떤 주거 환경은 훨씬 더 우월하거든요. 수지 분당 그쪽이 훨씬
수지나 죽전이나 그러니까 수지구 안에 네. 동천동, 풍덕천동, 상현동, 죽정동이 다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오히려 조금 신축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약간 노후되더라도 한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가 오히려 지금 전세 비율도 거의 한 80% 이상 된 곳들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한번 감사합니다. 좀 발품을 팔아서 지금은 좀 네. 메르스 때문에 애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네네. 좀 이렇게 아직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시기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그쪽도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둘러보시고 그때 또 한번 연락 주셔야 돼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저는 수원의 그 메탄 4호단지 그 재건축 단지거든요. 거기 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네. 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원 메탄 쪽 한번 네. 투자를 해볼까 말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느낌으로 이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수원으로 가볼게요. 네. 수원 영통구 메탄동이에요. 네, 네. 자, 지금 이쪽을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보니까 이제 메탄 주공 뭐 한 5단지쯤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자, 과연 그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네. 향후에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 시세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또 조합원으로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즉 조합원으로서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했을 때 얼마만한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업 기간입니다. 재건축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맨날 추진위원회 구성만 하고 있다고 하다 보면 한뭐 7년이나 10년 이후에 입주를 생각해서 그걸 거주 겸 투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자, 일단 이 근처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메탄동이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일단은 입지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뛰어나다. 좋은 조건은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업 기간이에요, 사실은. 아, 네. 지금 모든 현장들이 이 재건축이라고 이제 화두되는 그 서울의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곳들이 어떤 곳은 울고 있고 어떤 곳은 웃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울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된 사업성보다도 사업이 지지부진된 사업 기간 때문에 지금 울고 있다. 또 웃고 있는 곳은 사업성도 물론 이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단계로 올라가면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꼭 여기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요 사업 네. 기간이 조금 선행됐을 때 그때 가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환경 지금 그야말로 투자에 대한 환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는 네. 그래서 지금은 실소유자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투자라기보다도 실거주 목적인 어떤 매수 세력이 많기 때문에 투자적인 네.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노리는 거는 시기상으로는 적합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를 많이 한다면 올라 있어요, 그리고. 네? 많이 올라 있어요. 네, 많이 올라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지금 타 있는 상황에서 좀 투자하기에는 특히 이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오히려 실거주 목적인 같은 경우는요 그 근처에 메탄동 아파트에 뭐 20평대를 투자한다 한 5천 안쪽으로도 투자가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행 만약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했더라면 5천 투자해서 한 2, 3천 벌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만 해도 그게 네. 오히려 재건축보다 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투자라는 관점이 내 물건을 누가 사느냐, 즉 투자자들끼리의 서로 그 매수에 의한 바람 투자로 가느냐, 아니면 실리적인 투자로 가느냐는데 제가 지금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재건축이라는 사업 기간 때문에라도 좀 네.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 향후 네. 전망은 좋은 건 맞아요. 이쪽 지역에 새 아파트만 되면요. 굉장히 많은 네. 사람들이 몰릴 거는 분명한데 지금은 네. 시기상조 또 시기도 맞지 않고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타이밍이 나타날 거거든요. 아,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시장이 잠잠해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투자라고 그러면요. 한다면 네네. 꼭 이런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이제 좀 저평가된 그러니까 나중에 고평가될 곳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네.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사는 거는 시기적으로 어떤가요? 너무 그것도 늦었나요? 사실은 좀 맞지 않죠. 약간 왜냐하면 지금 전세 네. 수요자가 이제 매수로 이렇게 약간 그 반전 돌아서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1, 2, 3, 4, 5, 6월까지 지금 이어져 있거든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조금 네.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잠잠하지만 이 메르스 공포가 없어지고 지금 어떤 그 매수에 대한 그 세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지금 탄력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약간의 상승 요인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네.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큰 시세 차익을 노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건데 아마 수원에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수원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원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수원에 있는 재건축, 수원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는 어떠냐. 네. 조금 폭넓게 다른 것도 서울이라든지 모르니까. 예, 다른 것들은. 조금 더 강남도 충분히 몇 천만 원 갖고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자, 그런 측면이 나중에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한번 생각이 되니까요. 좀 비교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세미나에 오시면 훨씬 더 유리한 조금 뭔가를 좀 넓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꼭 세미나에 아, 한번 네.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시야를 이 김에 좀 확 넓혀보시고요. 여기저기 네, 알아보고 이왕 투자할 거 조금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세미나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분도 어떤 분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입니까? 네? 궁금하신 곳이요. 아, 저기 천호동요. 천호동 뭐 아파트 저기-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천호동 한강 천호동 한강 푸르지오 시티요. 한강 푸르지오 시티. 네. 네, 네. 오피스텔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17층하고 저기 8층하고 두 채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나. 네. 지금 7월 말쯤에 저기 준공이 떨어지는데 네. 제가 처음이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며 네. 만약에 매도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전망을 좀 알아보고 또 어느 시도에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일단 가지고 계신 물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볼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천호 한강 푸르지오 시티라는 이제 네. 오피스텔이 네, 네. 750세대예요. 규모가 꽤 커요. 예,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두 개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작은 소형이잖아요. 한 네. 실제 전용 면적이 한 7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6평 정도 되는 거예요. 7.6평이요. 네. 네. 자, 지금 시세는 대략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자, 일단 그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그래도 수익형으로 가져가기에는 네. 괜찮다. 이렇게 괜찮아요? 볼 수는 있어요. 자, 예. 근데 자, 이렇게 보죠.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천호동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뭐가 있냐면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상권이 또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거주 환경, 특히 이제 그 원룸을 필요로 한 수요자들의 몰림 형상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상되는 그 월세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네, 네. 그걸 편해요.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4.5%에서 5%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갈 때 네.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시세 차익, 즉 좀 현재 모습 가격보다도 조금 가격이 조금
점프해서 위로 올라섰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 근처에 당장 퓨처시티를 다른 거를 대안으로 삼을 만한 물건에 대한 후보자는 없습니다. 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가져가는 대신에 이거를 그냥 융자를 안 받고 월세를 받는 구조보다는요. 네. 차라리 융자를 최대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예. 왜냐하면 예.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오피스텔 두 개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융자 받는 거 싫어라고 또 예,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4.에서 5% 수익률이다. 융자를 안 얻고 갔을 때 예. 라고 한다면 융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그거보다는 좀 적거든요. 네. 대개 3%에서 3.5% 정도 된다 그러면 예. 1%에서 1.5%의 저이자, 낮은 예. 이자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4.에서 5%에서 예. 내가 실제 투자된 금액의 수익률은 한 6%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지금 시세가 1억 8천인데 1,000만 원 올라서 1억 9천이 올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융자를 뺀 나머지 실투자 금액이 대략 7천만 원 됐다. 그러면 7천만 원 투자해서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올라서 주고 그리고 어떤 시세 차익 7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융자를 안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그냥 보증금 1,000만 원, 2천만 원 제외한 나머지 1억 5천에서 1억 6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사실은 효율성이 낮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은 예. 항상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할 때는 수익형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듯 하지만 사실은 오피스텔이 이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거는 황금성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끌고 가라는 모습은 몇 년 안쪽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불리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내 투자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조금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전략을 잘 세워서 좀 몇 년 가지고 있다 보면 분명히 어떤 투자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번 제가 해보십시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기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앞이 나중에 17년도에 네. 뉴타운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그때 정도에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이 각 구역별로 예.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천호 뉴타운 지역이 예. 사실은 사업이 조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쪽이 상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리하게는 작용되지만 만약에 구역별로 해서요. 네. 실질적으로 사업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요. 네. 이주 수요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여기에 효과는 분명히 커요. 근데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처럼 상가가 다 밀려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제 임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에 약간 그리고 단점이 오히려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예. 도와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방송 중에 연결 안 되신 분들요, 세미나 참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15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네요.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한다 치더라도 어느 곳에 가면 손해가 예상되는 반면 어느 곳에 가면 돈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돈이 될 만한 곳들 매물 추려서 점검해드리고 있어요. 2077-6392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정보 얻어갈 수 있고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오늘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박준영 소장님의 매물 먼저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느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지역은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매물은요. 아시아 최대의 삼성전자 연구소 등 대기업 연구단지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서초구 우면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을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 우면동 매물 살펴볼 거고요. 이수희 소장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매물 어디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강남구에 있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삼동 매물입니다.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과 황금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의 논현동 매물 다세대 주택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쪽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매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보시죠.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겠습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역삼동 매물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이 매물에 접근을 해야 할까?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뭐부터 꼽아볼까요? 일단 강남구의 인기가 아직 뜨겁기 때문에 지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룸의 공급성이 희소하기 때문에요. 황금성, 안정성,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핫한 9호선, 그리고 분당선, 신분당선, 2호선을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높은 전세가와 월세가 때문에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용 창출되는 개발 호재들이 많고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임대 그리고 리스크 없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 이 매물에 위치해 있는 인근 지역에 뭐뭐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교통 먼저 오늘도 살펴주실 건가요? 네, 일단 교통은 9호선 그리고 분당선 선정릉역을 도보 5분 내에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처에는 또 2호선과 신분당선을 또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 올림픽대로 강변분교동을 통해서요. 주요 업무지인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또 여의도라든지 이쪽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본 매물이 속해 있는 역삼동도 업무타운이 많지만 다른 업무타운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우위 지역입니다. 명문대학으로 진학률이 높은 대치나 역삼, 은광중 등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학군 또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또 상권은 또 알아주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권이라든지 압구정, 테헤란로 상권, 고급 상권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타운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배후 주거지로서 본 매물들의 신축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환경적인 요건도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도곡이라든지 선정릉 그리고 양재천 등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잘 맞춰진 지역이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국악원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들이 잘 맞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주적인 어떤 매력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의 개발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매물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개발도 분명 진행되고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은 9호선이 2단계가 개통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남부터 또 잠실까지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3단계가 연장이 된다면 정말 9호선은 서울을 이렇게 중심으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강남의 진출입이 굉장히 더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고요. 앞으로 GTX나 KTX 같은 광역 철도망이 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에 인한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또 용산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용산까지 가는데도 이용하는 게 교통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긴밀한 업무 타운지로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 한전부지 또 개발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근접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복합 개발이 일어나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배우 주거지에서 근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한전부지 개발이 된다면 또 거기에 의한 자본 유입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동반 가치 상승을 한 번 더 엿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교류 복합 지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 창출로 인해서 배우 주거지로서의 각광을 굉장히 받고요. 수혜를 서서히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 칠성부지는 삼성타운의 한 2배에서 50개째짜리 3개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용 창출도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롯데타운 개발을 된다면 업무주거 편의시설이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살기 편하면서도 가치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줄지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삼성 R&D 센터 그리고 고급 인력 창출이 들어오고요. 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도 완공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차익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뭐 매도 차익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완화의 수혜 단지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후광 효과를 보고 있지만 또 이쪽에 너무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투룸에 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룸의 그 황금성이라든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여러 군데 모여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을쯤에 지어질 신축 건물이고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징 점검하러 갈게요. 선생님. 네, 2015년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듯하게 빠지고요. 또 강남구에 맞춰서 강남 스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편리함을 또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방범을 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앞에 진입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개방감과 체감 그리고 풍향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나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수익률 뭐 이런 것들 좀 계산을 해주신다면요. 네, 분양가는 3억이고요. 지금 정말 높은 전세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6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인 4천만 원으로 강남구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3천에 11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한 2억 정도 받으신다면 실투자금 7천만 원으로 수익률 9%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 강남구 역삼동 매물 점검을 다 해드렸는데 매수하실 때 유의할 사항들 있잖아요. 좀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강남구라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주변에 입지가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구의 특성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현장 답사 오시면은 실패 없는 투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매물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준비 중입니다. 먼저 열어보고 올게요.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 위치해 있는데요. 올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한 매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우면동으로 가보시죠. 어떤 투자 포인트로 임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선분양 메리트로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시공사가 직접 선분양하는 매물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강남권에 투룸을 2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고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6,500만 원의 투자금으로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초구 건축물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인데요.
있는데요.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을 제한하던 관리 방안을 폐지하였고, 그리고 양재지구 중심구역 그리고 서초로 등 6개 구구역에 대하여도 기존 건축물 증개축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희소 가치를 뽑을 수 있는데요. 국내 굴지 대기업의 배후지역으로 임대 수요는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 및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자, 입지적인 여건 들여다볼게요. 가장 먼저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교통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리잖아요. 이 지역 하면 주변에 고속도로 인접해 있어서 접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설명 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심과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초역세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가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그리고 본 매물지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의 생활환경과 편의시설인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하이브랜드, 센트럴시티, 고속버스 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 쇼핑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해 도심이지만 주위에는 양재천, 그리고 양재 시민해수, 그리고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우면동 이 지역 매물 근처에 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대규모 연구단지 들어선다는 내용 앞에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살펴주셨지만요. 자, 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 지하화 추진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을 지하화하여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강남 도심권의 단절된 생활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상 구간의 여유 공간을 녹지화해 주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에는 KT, 그리고 LG전자, 현대, 기아 등 300여 개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만 명의 연구원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 상주 인원, 그리고 더해 3km 범위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하여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더불어 지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삼성전자 연구소 입주 시 지역 상권 매출이 연간 최소 300억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 국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억 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이전이 완료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활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 국내 최대 양재꽃 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목적 달성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입지적인 여건들, 개발 호재까지 빠르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서두르신 이유는 건물 특징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제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점검해드리는 매물 대부분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매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10월 준공을 앞둔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3층에 전용 42.5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7.35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그리고 겨실 겸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채광은 물론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필로틱으로 주차가 편리하고, 그리고 현관 보안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택배 보관함 설치와 옵션으로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을 제공할 예정이고, 내외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요,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궁금한데요. 전기 쿡탑이 뭐예요? 밥솥이에요? 저희가 보통 가스레인지를 쓰면은 네, 가스로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로 쓰기
크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좋고. 네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고급 빌라들은 다 전기 쿡탑을 인덕션. 인덕션이라고 이거를 그러죠. 이제 쿡탑이라고 부르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특징 한번 들어봤고요. 매매 가격 어떤가, 좀 접근 가능한가 따져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뭐 현장에서 나오시면은 직접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2억 8천만 원, 그리고 임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돈방 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11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8,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5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709만 5천 원에 수익률 10.9%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매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딱이다 싶겠어요? 일단은 모든 투자자들에 대해 권하고 싶지만은요, 일단 첫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네. 많은 자금이 없고 한번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투자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삼성을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삼성이 들어오는 지역은 묻지마 투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보시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보 투자자들도 접근이 가능할 만한 용이한 그런 이제 물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지만 그만큼 이제 믿어도 되지만 유의할 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본 매물이 선분양인 만큼 현장을 꼭 나오셔서 주변 시세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뭐 집안 시설이라든지 직접 나오셔서 체크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들 언제든지 저희 화면 위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정보 상세하게 또 위치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매물은요, 우면동 매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수희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매물 열어볼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천 매물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보시죠.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있습니다. 올해 7월 준공 예정이군요. 다음 달입니다. 대지 면적 20.17제곱미터, 분양 면적 43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수희 소장님께서 매번 마포 쪽에 집중하시다가 오늘은 두 물건 다 강남구 쪽이에요. 이번에는 저희가 살펴볼 곳이 논현동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로 이 매물을 임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는 이쪽 지역에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와서 분양가들이 지금 이렇게 좀 시세를 좀 살펴보시면 지가가 지금 많이 분양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2억 6,800이라는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전세가 높기 때문에 정말 3,300만 원 소액으로 투자를 가능하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 자체도 9호선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매물입니다. 지금 9호선을 들어선 지역 자체가 지금 주변에 시세가 조금씩 많이 올랐거든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교통은 9호선뿐만 아니라 3호선, 7호선, 논현역 등 이런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지역으로 가는 역을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와 교통이 또 잘 되어 있고 개발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도 좀 시세보다는 차익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매물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지하철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교통적인 측면 조금 더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면서
7호선 뭐 학동역, 신논현역, 뭐 네. 9호선 언주역 등 4가지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도보로 9호선 이제 일단은 언주역을 이용하시면 6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잠실까지 지금 굉장히 가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2단계가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앞으로 3단계가 또 개통이 된다면 그로 인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 경부 올림픽대로 간병분로도 사통발도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현역에 가시면 뭐 카드사라든지 금융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업무타운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또 여기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 입주하시는 분들이 학군 때문에도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상권의 밀집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역이랑 좀 가깝기 때문에 삼성권에 있는 상권들을 다 많이 누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강남이라든지 테네노, 압구정까지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을 최대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주택으로 인한 배우 주거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근처에는 또 학동, 도산, 청담 등 그 근린공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점 그리고 상업적인 면, 업무타운 쪽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호재를 살펴봐야 될 텐데 9호선 일단 앞에 지나요. 이미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뭐 추가적인 개발 호재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수혜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지금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저렴한 네. 분양가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3단계가 이제 연장 개통이 된다면 그보다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게끔 지가들이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편이 따라서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거고요. GTX, KTX 등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이 곽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또 강남역에서 신논역, 지하 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언더그라운드 시티로 되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도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을 해서 그쪽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 지역들이 호강 효과를 받았거든요. 이게 계속 추진을 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그리고 쇼핑센터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한 번 더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같은 유명한 지역이 되면서 집가 상승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부지 개발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같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통합 4호기 자동차를 테마로 해서 업무타운이라든지 상업시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함께 집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지역의 명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잠시가 연계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호강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가셨지만 롯데 칠성부지나 롯데타운 개발 그리고 삼성 R&D 센터도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인근 지역 일대가 신규 주택의 희소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고급 인력들이 와서 집을 구할 때는 근처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로 인한 희소가치 한 번 더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강남구의 지속적인 인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 사이의 지하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기고요. 물론 여러분들 계속 들으시겠지만 코엑스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한전부지 있잖아요. 한전부지도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으리으리하게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도 많은 개발 호재들이 남아있고 또 가치들이 또 끌어올려질 만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곳의 매물 저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월이 아까 7월로 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달이면 얼추 이제 올라왔다라고 봐도 됩니까? 네, 거의 완성이 다 이제 내부나 이런 거를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음 달이면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분양이 된 매물이고요. 5층 중에 2층으로 로얄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넓은 도로 때문에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 많기 때문에요.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지금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맞추실 때 굉장히 임대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문 설치되어 있고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CCTV 또 방범까지 책임지고 있고요. 주차도 100%고요. 그래서 개방감과 체감
사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실입주를 하실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디자인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저희 강남구 논현동 매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네. 2억 6천대의 매물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아까도 저희가 역삼동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삼동 쪽이나 강남구 쪽이 집값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평수면 시세 대비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본 매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분양이 됐고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2억 6,800이라는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2억 3,500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는 2천이나 3천에서 10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맞춘 거는 2천에 100만 원 정도 맞춰봤거든요. 그러면 융자를 1억 7천 정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7,800만 원 투자하셔서 8% 정도의 수익률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논현동 매물에 나는 접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기 유의할 점 몇 가지만 챙겨주시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개발 호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렇지만 주변의 시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시세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반면에 또 내가 가진 돈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간과하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하셔서 자금 계획을 조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우시고 오신다면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챙겨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매물 다시 한번 보시죠.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2077-6392번으로 전해주셔서 얻어가세요. 오늘 이은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